안녕하세요. 장현석입니다. 저를 박수 한번 쳐주시죠. 저를 아시는 원장님도 계시고 모르시는 원장님도 계실 텐데 좀 전에 우리 실 강의 박형근 원장님 좋은 강의 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하면 금방 따라할 것 같은데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요거 세션은 알렉스 Q 가지고 이제 색소 빼는 건데 사실 되게 간단하고 주로 토닝 얘기를 많이 할 건데 토닝 하는 거는 원장님들 다 아시니까 그 방식대로 가면 되고, 두 번째는 요즘에 제일 핫한 게 리팟이라 그래가지고 흑자를 한 방에 빼는 그거를 하는데 사실 저는 약간 불만이거든요. 그냥 오늘 여기가 학회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우리 그냥 이 아카데미 동네에서 하는 거니까 좀 더 솔직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면, 사실은 저는 이제 그 정도까지 가격이 올라가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532 파장대로 해가지고 색소를 띄는 거는 한 5천만 원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런 개념 자체를 조금은 이제 다르게 가지고 가서 그 가격이 좀 올라간 것 같은데, 알렉스로 그거보다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할 거는 색소 질환을 어떻게 치료할 건지, 기미는 이제 또 다른 세션이고, 잡티 띄는 거는 사실 그냥 기존에 치료하던 그대로 가면 되고, 흑자를 어떻게 띌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아까도 원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지만 흑자 하나만 딸롱 이거 띄러 오시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은 얼룩덜룩하게 많잖아요. 그럼 그거 하나만 해서 뭘 어떻게 한다는 거는 제 개념으로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전체적인 치료를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이제 그걸 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딱지를 안 칠 거냐, 토닝 방식으로 할 거냐, 이 부분에 있어서 장단점은 오늘 얘기를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어떤 치료든지 알렉스 Q도 마찬가지고 532도 마찬가지인데 무조건 뛰는 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요즘에 환자분들 니드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뛰고 나서 어떻게 리제너레이션을 시킬 것이냐, 첫 번째. 두 번째는 뛸 때 안전하게 뛸 때 뭘 더 해줘야 될 거냐, 그거에 대해서 포토바이 모듈레이션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스 Q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지금 색깔이 지금 달라가지고 하여간 이게 또 버전업이 돼서 알렉스 Q는 국내 최초로 Q 스위치 알렉산드라이트고 아티큘레이티드 암으로 돼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제가 이 강의하면서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되게 뜨거웠었는데 사실 실제로 이렇거든요. 지금 이제 아콜레이드가 거의 이제 사장이 돼서 안 나오는 상태에서는 그 7호 파장대의 Q 스위치 레이저는 지금 이게 유일하고, 그다음에 이제 알렉스 파장대의 특성상 약간의 장고장들이 있지만 하지만 이제 유일한 방식이다 보니 이거를 이제 선택할 수밖에 없고, 써보니까 효과는 확실하더라. 두 번째는 이제 10mm까지 나온다는 거죠. 10mm까지 나오니까 이제 우리가 토닝하기 되게 쉽고, 그다음에 그 외에 MLA 렌즈나 또는 그 DCD 쿨링 같은 경우는 사실 있으면 좋지만 사실은 아직까지는 이렇게 큰 퀄리티를 회장님 저기 계시지만 아직까지 그 퀄리티를 좀 보장하기 뭐해서 아직까지 요거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10mm 스팟에서 토닝 방식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작은 스팟은 딱지 안 쳐서 띄는 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이게 세계 최초라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최초지만 세계 최초고, 사실 694 루비 이런 것들이 색소 빼는데 더 좋다고 얘기는 하지만 써보시면 알겠지만 이것도 하이퍼 피그멘테이션이나 하이포 피그멘테이션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비싸고, 그다음에 헤르츠가 많이 나오지 이렇게 빨리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큰 의미가 없고요. 될 수만 있으면 요게 제대로만 나오면 가장 좋은 파장대라는 건 아마 원장님들 다 동의를 하실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그다음에 이제 가끔 요거는 이제 원장님들이 가끔 저한테 질문하셔서 이제 슬라이드 넣어놓은 건데, 왜 전에 아콜레이드는 이게 옵틱 파이버로 돼 있었는데 얘는 왜 아티큘레이티드 암이에요? 이게 옵틱 파이버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원장님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옛날 얘기예요. 90년대에는 옵틱 파이버가 탑햇 모드를 만들기도 쉽고 빔이 균질하게 잘 나오기 때문에 이걸 썼는데, 그때는 기술력이 떨어져서 아티큘레이티드 암으로 해가지고는 이렇게 렌즈를 막 맞춰서 하는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탑햇 모드 만들기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얘기가 다르죠. 이제는 아티큘레이티드 암으로 해가지고 충분히 이걸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에너지를 쓸 수 있고 더 큰 스팟 사이즈를 만들 수 있는 아티큘레이티드 암을 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 이제 렌티고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텐데, 다음에 렌티고 심플렉스는
뭐 이제 뭐 레테 리치가 엘롱게이션이 되고 쭉쭉쭉쭉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한번 더 눌러주세요. 여기 지금 이거 아니 다음 요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게 파필라리 림포사이틱 인필트레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렌티고 심플렉스는 UV랑 상관없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림포사이틱 인필트레이션이 이미 여기 있더라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자, 이건 솔라 렌티고예요. 솔라 렌티고도 뭐 복잡하게 여러 가지 많이 써져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크로닉 인플라메이토리 인필트레이션이 이미 더미스에 있더라는 거죠. 더미스에. 거기 다음 슬라이드. 예, 다음. 네. 그래서 얘네 렌티고는 PIH가 잘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걸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베이살 레이어에 피그멘테이션이 있다 보니 깊은 쪽에 피그멘테이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그 베이살 레이어까지 에너지가 내려가기 위해서는 센 에너지를 써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뭘 하지 않아도 이미 인플라메이션이 와 있다는 거죠. 이미 인플라메이션이. 그 다음에 이제 솔라 렌티고 같은 경우에는 텔란지 액타시아가 이미 와 있는 경우들도 많고. 다음 슬라이드. 자, 그래서 그러면 인플라메이션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PIH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포스트 인플라메이토리 하이퍼 피그멘테이션이잖아요. 이 인플라메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라메이션이 없으면 PIH가 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플라메이션을 우리가 컨트롤을 하고 인플라메이션이 안 생기게 해야 되는데 렌티고 자체는 이미 인플라메이션이 그 솔라 렌티고 전에 심플렉스에도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PIH가 안 생기게 하려면 혈관 손상 혹은 혈관에 대한 과잉 자극이 없어야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요거를 없애야 되는데 그래서 리팟에서는 이걸 어떻게 했어요? 아이싱을 해가지고 혈관을 확 수축을 시킨 거죠. 아예 그쪽에 에너지가 못 가게. 예.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냐면 이거는 아까 탄막 얘기했었는데 제가 이게 정말 한 15년 전 슬라이드 같아요. 이게 탄막 가지고 제가 이거를 띈 건데 코에 이거는 그냥 무슨 솔라 렌티고 이런 게 아니고요. 기름이 튀어가지고 이게 상처가 있다 거기 피그멘테이션이 생긴 거거든요. 병원마다 이거를 제거를 안 해줘가지고 저한테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한번 눌러주세요. 이걸 아니 한 번만. 이게 제가 이제 용감하게 어비움으로 깎았죠. 한 15년 전이라 어비움으로 깎고 다음 아니 예 이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비움으로 깎고 나서 그 위에다가 뭘 붙였어요. 리팟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레이저를 쏘고 그 위에서 한 2주 동안 이게 오컬시브 드레싱처럼 뭘 이렇게 붙여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이렇게 PIH가 안 오게 이 그 흑자를 이런 색소를 띠려면 첫 번째는 뱃셀을 안 건드려야 되고 두 번째는 얘가 완전히 리제너레이션 되도록 인플라메이션을 줄여야 되는데 우리가 인플라메이션을 줄이는 방법은 몰라요.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건 스테로이드 주는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인플라메이션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뭐냐면 딱지. 우리 여기 다쳤을 때 이 딱지가 앉잖아요. 이 딱지가 저절로 요 안에서 상처가 다 아물어서 지가 떨어질 때까지 요 유지를 하면 상처가 흉이 안 남는다고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그것처럼 여기다 저는 요거를 한 달을 내비뒀었어요. 그때 다음 슬라이드. 그러면 한 달 뒤에 되면 이렇게 돼서 환자가 와요. 이렇게 돼서 오고 다음 슬라이드. 그거를 살살살살 띄면 이제 이런 식으로 완전히 재생이 돼서 떨어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저렇게 시커먼 상태로 한 달을 있을 수 있겠냐 이거죠. 좋은 줄 알지만 이 방법은 옛날 방법이지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포토바이오 모듈레이션으로 가자 이제 그 제 주장이. 다음 슬라이드. 요거는 이제 PIH 치료인데 뭐 이거는 오늘 주제는 아니까 다음. 자, 그래서 색소 치료의 원칙은 두 가지예요. 일단 무조건 확실하게 제거를 하자는 거죠. 단 전제 조건이 주변 조직에 대해서 이 데미지를 안 주고. 근데 이 주변 조직이 뭐냐면 옆에 있는 살이 아니고 그 밑으로 지나가는 혈관을 다치지 않자 이거예요. 혈관을. 그 다음에 확실하게 리제너레이션을 시키는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혈관이냐 이거예요. 제가 그 리팟 강의도 한번 들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안 하시던데 어디 혈관을 안 다쳐야 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거를 스페어링 할 거 아니에요?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아니 너무 간 것 같은데? 아니야 앞으로. 네. 이게 좀 다시 얘기가 나오니까요. 자, 그래서 네 다음 슬라이드. 색소 치료 방법은 하여간에 어떤 치료든지 PIH를 만들지 않으면서 이 색소 치료하는 방법은
어떤 치료를 쓰든지 간에 하여간 혈관 손상이 안 돼야 되는 거고, 오늘 얘기할 건 두 가지, 레이저 토닝하고 이 스캡이라는 게 딱지, 그냥 뭐 이상한 말이 아니라 딱지 안 치는 시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치료 파장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레이저 토닝 테크닉부터 먼저 볼게요. 다음. 자, 레이저 토닝 테크닉은 그동안에 우리는 1064로 했었는데 1064로 흑자를 띄지는 못해요. 잡티를 띌 수 없고. 그래서 파장대를 532나 75, 루비는 빼고 532나 75를 해야 되는데, 532는 아시겠지만 멜라닌에 잘 흡수가 되지만 혈관 레이저로 쓸 만큼 이 혈관에도 잘 먹는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만 세게 쏘면 이 PIH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리파처럼 혈관을 뭔가 죽이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데, 755는 532에 비해서, 이 그래프 조금 과장이 됐는데 755는 532에 비해서는 혈관에 먹는 확률이 좀 적죠. 그래서 좀 안전하게 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얘도 혈관에 먹어요. 먹기 때문에 얘도 뭔가 조치를 좀 해주긴 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를 전혀 안 할 수 있는 게 레이저 토닝 방식이죠. 레이저 토닝 방식은 전혀 그런 걸 안 해줘도 되고, 이거 토닝은 이제 뭐 데미지를 안 주니까. 근데 제가 여기 오면서 택시가 차가 막혀가지고 잠깐 유튜브를 봤어요. 유튜브에 그 알렉스 큐를 치니까 나오더라고, 동영상이. 깜짝 놀랐어요. 뭘 깜짝 놀랐냐면, 거기에 일반 선생님들이 올린 동영상도 있고, 거기에 조금 이제 그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이 올린 동영상이 있는데, 정말 저도 반성을 해야 되는 게, 토닝을 정말 내가 잘하고 있다고 원장님들 생각하시죠? 근데 나는 그 동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상하게 토닝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토닝할 때 이게 이 사람이 진짜 고수인지 아닌지를 첫 번째 딱 알 수 있는 방법. 이거를 관절이 어디를 움직여야 되는지를 딱 보면 알거든요. 손목이 움직이면 이거 완전 하수죠. 근데 의외로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효과 하나도 없어요. 효과가 있을 수가 없죠. 무조건 큰 관절이 움직여서 일정하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의외로 이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거는 아무리 좋은 레이저를 써도 의미가 없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야, 10번, 20번을 해도 효과가 없다는 소리가 나오는 게, 이럴 수도 있겠구나. 이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좋은 레이저를 가지고 좋은 효과를 보려면 일단은 빠르게 안 해도 돼요. 빠르게. 천천히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직각으로 쏴주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따가 이거 할 때 이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시간이 바쁘다 보면 이렇게 아마 될 거예요. 근데 굉장히 그거 중요할 것 같고요. 하여간 그다음에 그 토닝을 정확하게 해주면 퀄리티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10mm 스팟으로 10Hz로 이렇게 하게 되면 나머지 파라메타는 되게 간단해요. 여기는 파라메타 복잡하지 않거든요. 그 파라메타대로 쏴주면 제 경험상으로 잘 되더라고요. 다음 슬라이드. 같은 얘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그러면 7호를 이용한 토닝이 없었던 경우, 제가 알기로는 6mm까지밖에 안 나왔었다고 그러는데 우리 원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아콜레이드가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여기도 8mm? 네, 8mm가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은 아콜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리비도 굉장히 비싸고, 요거 가지고 토닝으로 해서 이 흑자를 띄는 분은 못 봤거든요. 이거는 아마 조금 한계가 있었을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이게 지금 이제 화면이 잘 안 보이는데 이거 제 슬라이드 아니고 피부과 키닥터 하고 계시는 그 천안 오라클 김종구 원장님 슬라이드인데, 이제 같이 키닥터끼리는 쓰자 그래가지고 제가 허락받고 쓰는 거거든요. 이거를 토닝으로 이렇게 만드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전 처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전 이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 심지어 3월 17일하고 4월 13일이면은 한 달도 채 안 돼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맞냐? 저는 그동안에는 이렇게 안 했었거든요. 저도 딱지를 안 쳤었거든요. 근데 이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음 슬라이드. 이것도 마찬가지로 5월 14일 날 해서 6월 12일이니까 한 달이 채 안 됐는데 요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알렉스 가지고 초기에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저도 해봤어요. 다음 슬라이드. 이 제 환자거든요. 이분이 이걸로 오셨는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얼굴 전체가 다 이래요. 이런데 자기 이제 비용이 비싸니까 일단 여기만 해보고 괜찮으면 다 전체를 하겠다 그래서 요게 4회. 다음 슬라이드. 요게 7회. 다음. 요게 10회 한 거예요. 이게 사진에서 이렇게 보이는데 육안으로는 거의 안 보이거든요. 이거를 하고 나서 제가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이게 되는구나. 왜 이론적으로 되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게 뭐 에이팝토시스가 일어나서 이렇게 되는 건지, 기미처럼 뭐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는지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도 지금 열심히 좀 찾아보고 있고 한데,
아직까지 이론적인 근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론적인 근거는 마이크로 스캡, 그러니까 마이크로 필링이 계속 되지 않나, 조금씩 마이크로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딱지들이 살짝 앉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엔딩 포인트가 뭐냐면 이것도 똑같이 포스트 딜레이드 에리세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게 이 겹쳐지면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나. 근데 제가 이 사진을 갖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이제 뒤에 슬라이드 이제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딱지 안 치는 시술인데 이게 지금 이게 화면이 좀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제가 딱지 안 치는 시술을 제 선배들한테 어떻게 배웠냐면 요거는 약하게 쏴가지고 살짝 먹었어요. 요거는 조금 세게 쏴가지고 완전히 화이트닝이 왔거든요. 요거보다 약하게 되면 안 되고 요거보다 세면 안 된다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요 중간치를 찾아서 쏴야 된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게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같은 환자 얼굴에서도 똑같은 에너지를 쏴도 얘는 먹고 얘는 안 먹을 수도 있고 환자들마다도 다 다르고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지만 하여간에 딱지를 안 쳐서 뛸려면 이제 요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자, 그래서 딱지를 안 치는 그 시술에 있어서 원칙은 일단 주변 조직을 손상을 안 주고 확실하게 곤원만 죽이자. 아까 제가 그 얘기했던 건데 한번 더 눌러주세요. 그렇게 하려면 요거를 스페어링 해야 돼요. 요거를.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슈퍼피셜 더말 바스큘라 플렉수스. 이게 그 파필라리 더미스 바로 밑에 있는 플렉서스거든요. 피부에는 두 개의 플렉서스가 있어요. 슈퍼피셜 더말, 그 다음에 딥 더말. 근데 얘가 훨씬 더 중요하고 얘가 우리 몸의 파수꾼이에요. 얘가 손상이 되면 무조건 PIH가 오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자, 그래서 PIH를 만들지 않는 방법 첫 번째는 딱지를 안 치는데 적당한 세기의 에너지를 주면서 요거 슈퍼피셜 더멀 바스큘라 플렉수스를 손상시키지 말자. 다음 슬라이드. 자, 이게 이제 그림으로 보면 자, 이게 렌티고잖아요. 베이살 레이어에 멜라닌 색소들이 있다고요. 그러면서 이거 파필라리 더미스 올라와 있는 요 위로 슈퍼피셜 바스큘라 플렉서스가 따라 올라와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가 에너지를 줘서 여기까지를 때리려고 하면 여기가 손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손상을 안 시키려고 리팟은 얘를 아이싱을 시켜가지고 쭉 컬랩스를 시킨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가 컬랩스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어떻게 확인을 하냐고요. 사실 저는 리팟을 안 쓰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는데 저라면 만약에 이거를 컬랩스를 시키는 거를 이제 경험적으로밖에 못하니까 몇 도시에서 몇 분 정도 아이싱을 시키면 얘가 컬랩스가 돼서 PIH가 잘 안 오더라고 밖에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치료를 하면서 요거를 컬랩스 시키는 방법을 제가 하는 방법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어퍼 더말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거거든요. 슈퍼피셜 더멀 바스큘라 플렉수스가 왜 중요한지 이거 복잡하니까 제가 정리했어요. 다음 슬라이드. 자, 레이저를 빵 쏴주면 여기 어퍼 더멀 바스큘라 플렉수스에 이 베셀하고 레이저 사이에 커넥션이 일어나가지고 반응이 일어나서 로우 그레이드 인플라메이션이 생기고 얘네에 의해서 메디에이터들이 분비가 되게 되고 그러면 파이브로블라스트를 자극해서 리주버네이션이 생긴다가 피부 리주버네이션이 생기는 레셔날레거든요, 이게. 근데 똑같이 여기가 레이저를 쐈는데 이 로우 그레이드 인플라메이션이 안 생기고 하이 그레이드 세게 쏘잖아요. 그럼 요거 똑같은 패스웨이를 가는데 여기서는 멜라노사이트가 활성화가 되면서 멜라닌을 합성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패스웨이를 가는 거거든요. 같은 패스웨이를 가는 건데 로우 그레이드로 인플라메이션을 만드느냐 하이 그레이드로 인플라메이션을 만드느냐가 중요하고 로우 그레이드로 인플라메이션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저 플렉수스를 자극을 덜 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로우 그레이드인지 하이 그레이드인지를 알아야 이걸 할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고민이 돼서 그동안에 우리가 수없이 얘기했던 엔딩 포인트가 마일드 에리세마. 페인 없이 마일드 에리세마를 해야 요거에 될 가능성이 많다는 뜻이고 저도 원장님들 다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딱 쐈을 때 별로 느낌 없는데 조금 지나면 포스트 딜레이드 해가지고 마일드 에리세마가 생기는 정도가 되면 제대로 시술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게 치료 같은 경우에는 그 색소에 워낙이 잘 흡수가 되기 때문에 낮은 에너지를 써도 이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슈퍼피셜 더멀 바스큘라 플렉수스를 스페어링 하는 방법이 뭐냐? 1번. 네. 이게 이제 리팟에서 쓰는 방식이죠.
이팟에서 쓰는 방식이고 저희도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얼음 갖다 대든지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어렵잖아요. 다음 슬라이드. 어려우니까 그다음에 뭐예요? 리도케인 연고를 발라요. 리도케인 연고 바르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얼굴이 허옇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리도케인은 바소콘스트가 아니에요. 원래는 바소 다일레이션 시키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얘는 오인트를 딱 바르면 처음 1시간 정도는 바소 컨스트릭션이 와요. 그 왜 그런지 제가 논문을 찾아보니까 확실한 이유는 모르지만 발라놓으면 그 피부의 환경이 변하면서 그리고 또 얘가 이물질이잖아요. 얘가 이렇게 흡수가 되면서 안에 압력이 발생을 해가지고 바소 컨스트릭션이 온다고 하는 논문이 하나가 딱 있더라고요. 어쨌건 간에 발라놓고 1시간 정도는 바소 컨스트릭션이 생기니까 1시간 내로 시술을 해야 돼요. 막 환자 많다고 이거 효과 떨어진 다음에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방식은 하여간에 조금 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안 하고요. 세 번째 방식을 씁니다. 이거 맨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좀 전에 실할 때도 썼죠. 에피리도케인. 이거 쓰면 제일 확실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흑자가 이렇게 하나 정도 있다 그러면 에피리도케인을 쓰고 그 다음에 시술을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그렇게 크게 문제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스큘라 레이저. 이게 이제 내가 혈관 레이저가 있어. 그럼 혈관 레이저를 가지고 거기 슈퍼피셜 더말 바스큘라 플렉수스를 어떻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워낙에 이게 플렉서스라는 게 다이아메터가 작잖아요. 이 바스큘라 레이저를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대신에 저는 아까 포토바이오 모듈레이션이라고 하는 22980이라는 레이저를 쓰는데 그 22980 아니더라도 요런 거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원장님들이 조금 요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본인의 장비 가지고 쓰셔도 돼요. 다음. 자, 그래서 이제 닦지 않치는 시술한 환자를 좀 볼게요. 다음. 잘 보이시나요? 이게 저도 잘 안 보이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흑자도 있고 주변에 많아요. 이게 저거 이제 그냥 포토 에이징이죠. 어떻게 보면. 응? 포토 에이징 된 거를 이제 딱지를 안 쳐서 요게 딱지 띄고 한 달째예요. 한 달째. 많이 깨끗해졌죠? 다음 슬라이드. 요게 이제 한 5개월 이상, 한 6개월 정도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PI 없이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이 환자 마찬가지로 에피리도케인을 써가지고 이 알렉스 큐를 써서 한 거거든요. 다음. 자, 옆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게 이제 한 달째 조금 자국 남아 있고 다음 슬라이드. 이제 이게 지금 6개월째인데 이제 다 떨어지고 좋은데 이 환자가 요거 하고 나서 효과가 좋다 그래가지고 알렉스 토닝을 계속 지속을 했어요. 알렉스 토닝을 더 한 거거든요. 하면 이렇게 지저분했던 것들이 같이 좋아져요. 같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잖아요. 요거 하나를 띄기 위해서 뭐 몇십만 원을 주고 뭘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이 피부가 깨끗해져야 되는 걸 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토닝 방식을 쓸 수밖에 없어요. 닦지 않치는 거 말고. 다음.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PBM 얘기 잠깐 하고 PBM이 뭐냐면 이게 포토바이오 모듈레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포토케미칼의 일종이거든요. 이게 옛날에는 우리 LLLT 로우 레벨 레이저 세라피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시술도 아니죠. 시술 끝나고 나서 이렇게 뭐 째주는 그 시술을 했던 건데 이게 2016년부터 해가지고 포토바이오 모듈레이션이라는 말로 통일을 하면서부터 치료 영역으로 들어온 거예요. 치료 영역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는 포토바이오 모듈레이션 안 해준 거고 요거 해준 건데 24시간 전에 LED 쬐주고 요걸 안 쬐주고 그러고 나서 UV를 쬐주면 홍반이 확실히 덜 생기더라. 파장대별로 쏴봤더니 970에서 효과가 제일 좋았더라. 그래서 저는 지금 980을 쓰는 건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1064도 요즘에 나와요. 근데 저는 왜 1064를 안 쓰고 980을 쓰느냐는 또 막 이만큼이기 때문에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간 저는 980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쓰고 있습니다. 다음. 이건 넘어갈게요. 다음. 자, 이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PBM 연구에서 다른 원장님이 해주신 건데 이런 혈관들은 우리가 혈관 레이저로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뿔긋뿔긋한 거를 이렇게 좀 완화시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요거는 포토바이오 모듈레이션 정도밖에는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줘야 그 슈퍼피셜 바스큘라 플렉수스를 좀 스페어링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자, 이제 임상 사진 볼게요. 잠깐 스탑 전으로. 요거를 그래서 저기 같이 해주는 게 이거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고 환자 만족도도 훨씬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이시나요? 좀 좋아진 게? 이게 지금 이게 이제 한 번 한 거예요. 한 번 알렉스 토닝. 알렉스 토닝은 좋은 게 뭐냐면은 1064 토닝은 솔직히 우리 해보지만 피코고 뭐 이제 큐 스위치고 간에 한 네다섯 번 갈 때까지 어떻게 좀 좋아지고 있어요? 그럼 그냥 뭐 좋아지겠죠. 뭐 다 이런 반응이지 확실히 좋아지는 느낌이 들 드는데 알렉스 토닝은 한 번만 해도 표가 나요. 다음 슬라이드. 요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직전이거든요. 해도 낯빛이 벌써 환해지기 때문에 주변에서 자기 뭐 하지? 이런 이제 반응들이 오거든요. 다음. 그래서 비교해 보면 훨씬 이게 지금 두 번째 한 건데도 표시가 많이 나요. 다음. 네, 옆에서 본 사진이고 다음. 예, 다음 슬라이드. 예, 이거 이제 확대해서 보면 확실히 이게 두 번째 했는데도 불구하고 표시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그 1064 토닝보다 훨씬 빠르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잡티 같은 것도 같이 띌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같은 것들이에요. 다음. 이것도 확대해서 보면 훨씬 예, 처음보다 훨씬 더 이제 이 깨끗해진 거 볼 수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 이 사람은 이제 기미랑 같이 있는 사람인데 기미가 같이 있는 사람도 이게 토닝을 여러 번 안 해도 금방 이게 환해지는 게 이건 이제 하이브리드 토닝이라고 해서 이때는 피코라이트 이제 같이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 할 때는 피코로 먼저 기미 부위를 쏴주고 알렉스로 나머지 쏴줘요. 나머지라는 게 이 기미 포함해서 첫 번째 이 1064 먼저 기미 부위를 쏴주고 나머지 전체 다 해서 알렉스를 쏴주면 굉장히 빠릅니다. 효과가. 다음 슬라이드. 옆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환해지면서 기미 부위도 좀 좋아지는 거 볼 수 있고요. 자, 이거는 이제 제 초창기 점인데 이렇게 색소가 많으면서 이렇게 띄어야 될 것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딱지를 안 쳐서 하나하나 띄는 거는 PIH 즉방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알렉스 토닝을 해주면 전체적으로 색소도 옅어지면서 떨어질 것들이 같이 떨어져요. 떨어질 것들이. 다음. 옆에서 보면 확실히 지금 떨어질 것들이 다 떨어졌거든요. 이 상태에서 토닝을 밀고 나가는 거죠. 이거 딱지 안 치는 게 아니라 그냥 토닝만 해주면 됩니다. 지금 이제 알렉스로 따지면 10mm 스팟에 우리 0.3 줄로 토닝 하잖아요. 이 0.3으로 한 거예요. 다음.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진단이 확실치 않은데 이분은 하여간 종합병원에서 한 3번 정도 레이저를 했는데 효과가 전혀 없다고 그랬다 저희 병원에 오신 분인데 하여간 이거 5번 정도 하고 나서 많이 좋아졌어요. 다음. 옆에서 보면 굉장히 이렇게 좀 진했던 것들이 거의 다 흐려져 가지고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는 거의 없는 정도. 다음. 확대해서 봐도 마찬가지로 색소가 거의 없죠. 이분도 마찬가지로 알렉스 0.3 10mm 스팟. 반대편 봐도 똑같고요. 다음 슬라이드. 여기 확대해서 보면 더 확실하게 요건 안 쏜 부위예요. 안 쏜 부위 그대로 있죠. 이쪽을 제가 이제 간과해서 못 쐈는데 이런 데는 여기는 확실하게 많이 좋아지. 다음. 요거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피부 톤이 어두웠던 분인데 이분도 2회 정도 하고 나서 확 좋아졌고 이분은 심지어 이제 저희 바로 옆에 병원의 행정 직원이에요. 똑같이 미용하는 병원인데 이분이 왜 왔는지 모르겠지만 한 2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티켓팅 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치료받고 있습니다. 다음. 이분도 이 알렉스 토닝한 건데 이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환자분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었거든요. 다음. 이게 피부 톤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이 피부 결도 좋아지고. 다음 슬라이드. 자, 옆에서 2회 한 건데 이런 짜질구리한 것들 각도가 좀 그렇지만 조금 좋아지지만 보이잖아요. 다음. 8회 하고 나니까 많이 옅어져서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토닝 정도만 해줘도 저런 것들을 아주 이렇게 희끄무리한 것들은 잘 뛸 수 있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 사진이고. 자, 이게 다른 병원에서 4번 딱지 시술을 했어요. 딱지 시술을 해가지고 지금 이 상태로 저희 병원에 오신 거거든요. 이거를 딱지를 안 치는 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토닝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다음 슬라이드. 요게 지금 10회 아직 안 끝나서 9회 정도 아마 여기가 4번 요게 아마 9회 정도 한 걸 거예요. 많이 좀 옅어졌는데 아직까지도 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지 안 치는 시술은 여러 번 하게 되면 이
어쩔 수 없이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거 딱지 안 칠 때는 조금 조심해서 좀 한 번 정도 더 생각을 하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다음 이분은 5번을 하고 왔어요. 5번을 하고 왔는데 딱 봐도 딱지를 안 쳐서 확 뛰고 싶은 막 그런 욕망이 들잖아요. 하지만 토닝으로 걷어내고 나니까 이렇게 얼룩덜룩하게 PIH라는 거를 자기가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분도 열심히 지금 치료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면 이분도 이제 지금 여기가 5번, 여기가 이제 한 이분도 한 9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아직 재티켓팅을 안 했으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치료하시면 될 거예요. 다음.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아까 김종구 원장님 사진인데 이게 이런 거 보시잖아요. 이게 우리가 그 흑자하고 검버섯을 이렇게 구분할 때 흑자는 그 이렇게 납작하고 검버섯은 이렇게 튀어나와 있다고 하는데 솔라렌티고가 이제 이 세보라이 케라토시스의 얼리폼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융기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과연 될까? 나는 이 사진을 보고 자 4월 14일 다음 7월 20일 다음 8월 31일 다음 10월 5일 다음 11월 9일 다음 12월 28일 여기가 이제 끝일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됐다고 그 슬라이드를 보고서는 저것도 되나? 근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하여간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런 환자가 없다가 다음 저한테도 이제 이 환자가 왔는데 이게 사진이 조금 잘못 찍혔는데 똑같이 약간 융기되어 있는 그런 똑같은 환자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9번 정도 치료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 할 때까지만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저게 없어질까? 근데 9번 정도 하고 나니까 굉장히 좋아졌는데 여기만 그럼 여기만 좋아졌냐? 다음. 이걸 토닝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거든요. 이분이 이렇게 해서 지금 9번째 왔는데 전체적으로도 피부 톤도 환해지고 여러 이렇게 광노화됐던 것들도 좋아지고 다음 슬라이드. 많이 좋아졌죠. 이렇게 가야지 이게 좀 좋은 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 좋은 점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확실하게 하나 얘기하는 거는 색소 질환에 있어서만큼은 뭐 1064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치료 확실해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토닝을 하던 아니면 딱지를 안 쳐서 하던 내 방식대로 하는데 이게 쓰는 게 다른 여타 레이저보다 훨씬 더 편합니다. 그리고 기미도 하이브리드 토닝, 요즘에 피코 1064 잘 나오잖아요. 이런 거랑 같이 컨비네이션을 해주면 완전히 없어지고 안 없어지고는 원장님들의 테크닉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환자 반응이 빨라요. 좋아지고 있네? 이런 게 확실히 빨라요. 그래서 효과 발현이 빠르고 더 강력하고 같이 존재하는 흑자나 잡티 제거하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고요. 단점이 뭐냐면 이거는 이제 아까 우리 저 원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아콜레이드라고 하는 오리지널 장비도 이 잔고장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잔고장을. 이거는 알렉산더 라이트가 갖고 있는 이 태생적인 저거거든요. 다음 슬라이드. 다음. 한 번 더. 다음. 스톱. 앞으로. 앞으로 한 번 더 가주세요. 더. 알렉산더 라이트를 만들기가 어려운 이유가 이거 저희 공학적인 건 잘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보통 1064, 532는 100을 넣었으면 50이 나오잖아요. 여기 우리가 원하는 빔이. 얘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100을 넣으면 5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더 많은 에너지를 주고 더 많은 전압을 걸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게 장비가 조금 무리가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우리 이제 수도 회장님하고도 되게 얘기 많이 했던 부분인데 이렇다 하더라도 요걸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 이제 시키려고 이제 아마 제가 이거 키닥터 할 때는 수도 그룹으로 넘어오기 전이라서 정말 이렇게 영세한 그런 회사였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됐어요.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좀 이게 잔고장이 나고 이랬을 때 그 대처도 좀 그렇고 잔고장이 많이 날 수밖에 없었고 근데 지금 수도로 넘어오고 나서부터는 이게 투자도 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파워 서플라이도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이제 뭐 이런 그래서 이 장비를 혹시라도 관심이 있는 원장님들은 뭘 꼭 요구를 해야 되냐면 우리 저 회장님 있지만 장비 가격을 뭐 조금 더 깎고 이러는 거보다 저는 잔고장에 대한 AS 그다음에 업데이트를 확실하게 보장을 받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원장님들 편에서 얘기를 한다면 저는 뭐 그거 확실하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가볼까요? 그래서 이제 다음 여기 하나 더. 예. 자, 이제 1064에서 살던 시대는 끝났어요. 7호가 오면서 사실은 기미도 저는 나중에 되면 저거가 더 훨씬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색소에 잘 먹는 7호 파장대를
조금 더 빨리 그 받아들여서 빨리 한번 해보는 게 써보면 제가 정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것 때문에 키닥터를 한 2, 3년은 안 했었어요. 안 했었다가 제가 먼저 수도에 연락을 했어요. 제가 아쉬워서 제가 먼저 연락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이게 쓰게 됐는데 7호 파장대 굉장히 매력적인 파장대고요. 환자분들하고 라포도 형성이 굉장히 잘 되고 환자분들도 굉장히 좋아요. 좋아지니까 1064랑은 비교할 수 없어요. 거기다가 그 1064랑 같이 잘 쓰시면 같이 시너지를 하면 정말 좋은 효과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제가 이게 22980 얘기를 했지만 포토바이오 모듈레이션은 이런 거 다 차치하고 뭐 755, 104 다 떠나서도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원장님들이 색소 질환을 치료할 때는 이게 뭐든지 따라 붙을 거예요. 그래서 꼭 22980 아니더라도 요즘에 이런 장비들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